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강한 종목은 하락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오늘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홀로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우리 LG전자죠. 오늘 보여준 상승으로 인해서 세력들이 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 들기 직전의 모습을 현재 우리한테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흐름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흐름을 놓치신다면 나중에 LG전자 올라가고 나서 또 밖에서 쳐다만 보는 그 엄청난 소외감에 시달리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조금 길 수 있습니다만 긴 시간 동안 제가 왜 LG전자를 지금 꽉 쥐고 있어야 하는지 그 숨겨진 호재부터 차트, 수급, 그리고 세력의 의도까지 뼈와 살을 분리해서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뭡니까? 주가의 잔파동이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 즉 메가 트렌드죠. 지금 LG전자의 등 뒤에는요, 수십조 원의 거대한 환경적 모멘텀이 돛을 달아주고 있어요. 첫 번째 기사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이 최고의 신뢰도를 자랑하는 BBC 뉴스의 이 보도 내용인데요. 타이틀을 보시면 유럽 역대급 폭염에 초과 사망자 1,300명 넘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지금 걸려있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폭염이라는 단어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기후 재앙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 재앙이 저 멀리 유럽 대륙 전체를 완전히 덮쳐버린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 재앙 수준의 폭염이 우리 주식시장, 특히 LG전자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화면 기사 보시면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유럽 에어컨 보급률 20% 불과, 폭염의 냉방 수요 확대라고 명확하게 좀 적혀 있죠.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여름에 에어컨이 필수 가전이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여름이 그렇게 덥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가구의 고작 20%만 에어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80%의 가구는 에어컨 없이도 선풍기나 창문 개방으로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살인적인 폭염이 매년 장기화가 되니까 이제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니라 살기 위해 구매해야 하는 이 생필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20%에 불과한 시장이 50%, 80%로 확대되는 이 엄청난 블루오션이 지금 강제로 좀 열린 거죠. 이어서 밑에 내용들 연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주 중요한 현지 업계의 특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백 년 된 오래된 건축물이 좀 많고 건물의 외관 훼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벽에 구멍을 뚫고 실외기를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벽걸이나 스탠드형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가 없는 가정이 태반이에요. 자, 근데 이 LG전자가 이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건물 구조상 실외기 설치가 불가능한 유럽의 특성을 고려해서 실외기가 전혀 없는 혁신적인 이동식 에어컨을 선제적으로 출시했고요. 이 제품 자체가 현재 유럽 현지에서 엄청나게 대박을 좀 터뜨리면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전업계 관계자의 멘트를 보면 유럽 냉방 시장 자체가 일시적인 계절 수요를 넘어서 구조적인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LG전자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국내 에어컨 생산 라인을 24시간 풀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현재 이 상황만 보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퀀텀 점프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지금 이 내용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호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현재 이런 압도적인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니까 주가를 아래로 눌러서 이익을 보던 어둠의 세력들, 즉 공매도 세력들에게 비사에 좀 걸렸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수급의 원리를 알면 돈이 보이는 법이죠. 자, 공매도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추이를 한번 보시면 어제 6월 29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LG전자의 종목 상승과 더불어서 공매도 거래 대금이 470억을 넘어섰고요. 매 비중 같은 경우도 8.77까지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려고 하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무지막지하게 누른 흔적들이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공매 공격은 성공하지 못한 채로 지금 주가는 또 한번 상승 나오고 오히려 단단하게 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자료가 완벽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자료 보시죠. 대차 자료. 대차 거래 잔고를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이 됩니다. 자, 어떤 변화냐? 6월 초만 해도 대차 잔고 금액이 2조 원을 훌쩍 넘어가면서 공매도 세력의 기세가 등등했어요. 하지만 6월 중순을 쭉 지나서 6월 29일자 어제 데이터를 보시면 대차 거래 증감 수량이 마이너스 94,285주로 급격하게 상환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자한고 수량 자체가 508만 주 수준으로 뚝 떨어졌죠. 그죠? 현재 이게 주식시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주가를
억지로 누리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갔던 세력들이 유럽발 폭염, 이 호재로 인해서 대규모 에어컨 판매 실적을 확인을 하고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이거 이러다가 주가 위로 좀 폭등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급하게 시장에서 숏 커버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이 공매도 세력들이 숏 커버링을 시작하게 된다면 공매 매수세가 기존의 매수세랑 또 한번 합쳐지면서 숏 스퀴즈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LG전자의 수급 장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강력한 폭발을 앞둔 도화선 같은 상태라는 점을 반드시 좀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호재가 가득하고 수급도 꼬인 공매도 세력들이 도망치고 있는 와중에 왜 주가는 당장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까요? 자, 그건 바로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거시경제, 즉 매크로 악재로 인한 착시 현상 때문이죠. 자, 화면에 환율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일 대비해서 무려 6.4원 이 상승하면서 1,549원이라는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자, 최근 52주 신고가인 1,561원 턱 밑까지 바짝 추격을 하면서 현재 차트가 하늘을 향해서 솟구치고 있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폭등하게 되면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투자할 매력을 완전히 잃게 돼요. 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환차손을 입기 때문에. 자, 그 결과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매매 동향 장부를 보시면 아주 끔찍하실 텐데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2조 4천억에 달하는 거대한 매도 폭탄을 시장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3,700억, 3,600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죠. 자, 기관이 부랴부랴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 2조 원이 넘는 외인들, 이 매도, 엑소더스 앞에서는 지수 전체가 맥없이 흔들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현재 조성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LG전자도 크게 오르지 못한 채로 이런 상승 흐름만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고수들은 이 공포 속에서 알맹이를 골라냅니다. 시장 전체가 외국인의 매도세에 박살이 나고 지수가 사정없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우리의 주인공 LG전자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그야말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어요. 자, 일본 차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자 흐름 보시면 20만 4천 원대 부근에서 전일 대비해서 3.7%가량 올라주고 윗꼬리 달고 양분 캔들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실하게 보이고 있죠. 자, 과거 흐름을 한번 복귀해 보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최고가 46만 7,500원이라는 엄청난 시세를 분출한 이후에 주가가 약 한 달 동안 브레이크 없이 흘러내리면서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56%가량 처참한 폭락을 겪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외국인 보유 수량 지표도 같이 바닥을 향해 꽂혔죠. 그렇죠? 왠지 아십니까? 펀더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보셨던 환율 폭등으로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쏟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이러다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 여기 추세 깨고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면서 눈물의 손절매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바로 이 타이밍을 기다렸던 거죠. 개인들이 던진 그 소중한 물량을 20만 원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서 몽땅 받아먹으면서 거대한 바닥을 설계를 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차트를 분석하실 때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핵심 관점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 주식 시장에서는 세력들이 물량을 완전히 매집하기 전에는 절대 장대 양봉 뽑아내면서 주가를 다이렉트로 올리지 않습니다. 주가를 올리려고 하면 위에서 쏟아지는 대기 매물, 본전 매도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을 써서 올리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주가를 싹 밀어 올렸다가 슬며시 다시 매수세를 또 한번 빼면서 약간의 윗꼬리를 달아주는 캔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윗꼬리를 달아주면 개인들은 아유 오늘도 가다가 물리네, 역시 안 되나 보다 하고 실망하면서 다음날 주식을 던지게 되고, 세력들은 그 물량을 아래에서 차분하게 또 받아 먹는 겁니다. 자,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히 바닥이 단단해졌을 때 시장의 관심이 완전히 뜸해진 틈을 타서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거래량을 동반한 슈팅을 쏘아 올리는 이러한 패턴이 뭡니까? 세력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세력에게 물량을 빼앗기지 않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방송의 최종 하이라이트자, 자, 여러분이 내일 당장 HTS를 켜고 어떻게 행동하셔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실적 전략을, 실전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뒷부분에 이 내용을 배치한 이유는요, 앞선 거시 경제와 수급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신 분들만 이 전략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현재 LG전자의 60분무 흐름을 한번 보시면 아래쪽에 파란색 굵은 선으로 표시된 하단 지지선 17만 4천이 보이실 겁니다. 주가가 내려왔을 때 이 가격대에서 신기할 정도로 지지가 되면서 지지 바닥을 한번 만들어냈어요. 기존에 급락이 나왔었던 이 방향성과는 완벽하게 다른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죠.
그죠? 즉 17만 원 중반 가격대는 세력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주가는 20만 3천 원 부근 이 근처에서 단기 평선들을 수렴시키면서 에너지를 또 한 번 능축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파해야 할 상단 저항선은 어디입니까? 25만 7천 원대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이 저항대만 시원하게 좀 뚫어내면 그 위 매물은 생각보다 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주할 수 있는 현재 차트의 구조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핵심 뷰가 무엇이냐? 바로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죠.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매번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내일 당장 지수가 외인 매도세 때문에 또 흔들리게 된다면 LG전자도 주가 장중에 뭐 마이너스 2%, 4% 정도 흔들리는 이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멘탈이 흔들려서 아, 오른다면서 왜 떨어지냐, 무서워서 못 들고 있겠다 라면서 주식을 그냥 팔아버리시는 분, 그런 실수를 범하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그날 일어나는 장중의 하락은요, 거대한 대시세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일 가능성이 높고요. 철저하게 의도된 단기적인 변동에 불과합니다. 이미 유럽에 살인적인 폭염이라는 강력한 구조적 실적 호재가 존재하고, 공매도 세력들의 숏 커버링 수급이 유입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LG전자의 주가 방향성은 이미 상방으로 굳어졌습니다. 한번 거대하게 방향을 잡은 이 상승 추세의 흐름은요, 시장의 며칠짜리 흔들림이나 공매도 마지막 바락 따위로는 절대 꺾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니 장중의 작은 파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세력이 설계한 거대한 추세임을 믿고 엉덩이 무겁게 굳건히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세력의 흔들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아, 진짜 이 슈팅 날짜가 머지않았구나 라고 역발상으로 환호성을 지르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자, 보시면 이 JP모건 외인 세력들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적은 물량으로 우리 주가를 흔들기라고 있지만 최근 바닥권에서 매집한 물량 한번 보세요. 아직도 47만 주라는 엄청난 물량을 꽉 쥐고 있습니다. 즉 지금 흔들기는 몸집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일 뿐이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만 좀 말씀드리면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이 JP 모건이 6월 15일 부근에 이 60선 바닥 부근에서 매집을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흔드는 것까지는 알겠어. 자, 근데 그 상황만 놓고 본다면 세력이라고 보기엔 근거가 좀 부족한데 라는 이 어떤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JP 모건이 왜 도대체 세력인지 정체를 한번 밝혀드릴 건데요. 자, 본격적인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는 다시 한번 우리 LG전자 폭등을 위해서 폭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하나,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세력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세력 정체를 좀 밝히기 위해선 이전 상승 파동 구간을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 주가 상승 변곡점이 발생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자, 이때죠. 60선 위로 올라오면서 양봉 캔들 예쁘게 띄워주고 이 상승 변곡점을 만들어낸 이후에 5일선, 11선, 20선 정배열이라는 방향성을 갖게 됐던 시기. 그때가 언제다? 4월 14일이다. 자, 상승 변곡점 4월 14일 날 누가 매수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4일로 넘어가서 누가 매수를 했는지 딱 확인해 봤더니 누가 매수를 진행했죠? 4월 14일 날 JP 모건 서울이 6만 5천 주, 메릴리치가 3만 5천 주 가량 매수를 진행하면서 양봉 캔들 예쁘게 띄워놓고 상승 변곡점을 만들어낸 이후에 그 이후부터 우리 주가 어떻게 된다? 시원시원한 상승 만들어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세력들이 상승 이후에 매도를 진행하죠. 매도를 진행하면서 하락 변곡점을 만들어냅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요. 자, 그때가 언제죠? 하락 변곡점 발생했던 시기 5월 18일이죠. 정확하게 확인되실 거예요. 마이너스 10%가량 음봉 캔들 띄어놨던 그 시기가 언제다? 5월 18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5월 18일 날 넘어가서 누가 매도를 진행했었는지 한번 딱 확인해 봤더니 5월 18일 날 누가 매도를 진행했죠? JP 모건이 20만 9천 주가량, 멜리치가 11만 8천 주가량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매도를 진행하면서 음봉 캔들 딱 떨어뜨리고 깊은 조정을 만들어냈죠. 자, 근데 이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좀 보였었냐면 상승이 나올 때 물량을 매집을 하고 하락이 나올 때 물량을 뱉어내요. 즉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방향성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하락이 나왔을 때 매집을 하고 상승이 나왔을 땐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한 흐름보다는 상승이 나올 때 매집을 하고 하락이 나올 땐 매도를 하는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가를 상승시키고 하락시킨 진짜 세력은 어디에 있다? JP 모건 창구에 있다라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 JP 모건 세력이 최근에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 바닥권에서 물량을 계속 매집을 했고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이 세력들이 매집하는 과정에서 언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고 어떤 움직임을 좀 앞으로 가져갈 것이냐 확인하시려면 이 히든라인을 보셔야 합니다. 히든라인 같은 경우 다른 차트보다 더 정밀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세력들이 들어왔었던 날짜 확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였죠? 자, 이때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4월 14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거예요. JP 모건이 매수했었던 날짜. 자, 그리고 나서 JP 모건이 매도했던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세력들이 빠져나갔던 날짜 5월 18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되실 겁니다. 즉, 세력들은요,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는 지점에서 강력한 매수세로 또 한번 유입을 하고요. 유입이 되고요. 그 이후에 1차 방어 라인, 입선 라인 타고 연속적인 상승 나오다가 1차 방어 라인을 돌파락시키는 데드 크로스를 만들 음봉 캔들을 딱 떨어뜨려요. 매도를 함으로써 음봉 캔들 딱 떨어뜨리면서 데드 크로스를 발생시킬 준비를 하죠. 즉 히든라인 상황에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형성된 자리에서 세력들이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 LG전자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 발생하게 된다면 세력들이 바닥권 다지고 골든 크로스 이후에 엄청난 물량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대거 유입이 된다면 물량이 세력 물량들이 충분하게 연속적인 상승 파동을 한번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왜냐면 우리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상승 추세를 가져갔던 종목이에요. 고점을 높여가면서 저점을 또 한번 높여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돌파 상승이 나오고 세력성 자금이 크게 한번 유입이 된다면 이 N자형 상승 파동을 그려가는 엄청난 상승 파동을 한번 또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 매수 포인트 뜨게 된다면 빠르게 매수를 잡아가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뜨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다 전달 드릴 겁니다. 다 전달 드릴 건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해요. 어떤 변수냐? 제가 타점을 영상을 통해서 전달 드리고 싶어도요. 영상이 오후 6시에서 7시, 정말 늦으면 오후 8시 이후에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에 실시간으로 전달 드리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님들 본업 갖고 계시잖아요. 이 본업 때문이라도 HTS 보시기 매우 힘드실 거예요. 제가 그 조급한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지고 계신 본업에만 집중하시라고 제가 대신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해드릴 거예요. 모니터링 하다가 지금이다 하는 찰나에 매수에 대한 맥점 1차적으로 전달 드릴 거고요. 2차적으로는 매도에 대한 맥점을 문자로 전달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8362-6554번. 자,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셨다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종목명 LG전자라고 문자나 남겨두세요. 남겨두시면 제가 이 앞으로는 매수에 대한 맥점, 매도에 대한 맥점을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문자로 무료로 전달 드려요. 자,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구독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제가 매수, 매도에 대한 맥점을 무료로 전달 드린다. 아시겠죠? 자, 물론 제가 전달 드리는 맥점이 100% 완벽한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게, 최대한 저점에서 다시 매수 잡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문자 알림을 늦지 않게 확인만 해주세요. 아시겠지만 이 주가가요, 정말 생물처럼 움직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분이라도 빠르게 타점을 잡아야 계좌의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 아시겠죠? 정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히든라인과 외국인 세력 자금을 통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떤 효과를 좀 제가 봤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이 분석으로 들어가면 좀 재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조회수도 올라가고 있고 시청 시간도 좀 늘어나면서 구독자분들까지 지난 28일보다 125%나 많아졌다는 게 분석으로 좀 나오죠. 채널 처음 개설했을 땐 조회수도 정말 안 나오고 구독자도 너무나 저조해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게 맞나 싶었었는데요.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우고 있습니다. 채널이 이렇게나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제 타점으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타점을 잡았었는지 4월 10일 날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던 대안전선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4월 10일 날 매수 포인트부터 5월 13일 이 매도 포인트까지 제가 어떤 이유로 타점을 잡았었는지 아주 유익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히든라인 차트에서 과거 이평선이 수렴된 이후에
60선 골든 크로스 돌파가 나오고 1차 방어선인 20선 라인을 타고 지지하고 쭉 연속적인 상승 나오죠. 자, 근데 4월 10일 이 골든 크로스가요, 그냥 뚝딱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력 자금들이 추가로 붙어주면서 만든 골든 크로스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4월 10일 날 급하게 제가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제 말이 맞는지 4월 10일 날 누가 매수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4월 10일 날 JP 모건 서울 이 세력성 자금이 들어온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 세력들이 바닥권에서도 매집을 했지만 또 한 번 골든크로스 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부터 1차 방어 라인이 20선 라인을 타고 쭉 올라가죠. 자, 근데 주가가 정말 계속 좀 올라가 주기만 하면 아무 걱정 없이 발 뻗고 푹 잘 텐데, 아쉽게도 연속적인 상승이 나오면 뭐가 발생할까요? 바로 이평선 간의 이격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세력들은 이 기회라는 걸 놓치지 않고 1차 방어 라인인 20선 라인을 위협하는 음봉 캔들을 만들어내고 다시 주가를 회귀시킬 준비를 하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음봉, 데드크로스, 세력들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맞는지 5월 13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5월 13일 JP모건 서울 자금이 이탈이 되면서 데드크로스 발생시킬 음봉 캔들 딱 떨어뜨리고 14일엔 더 많은 물량을 뱉어버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진짜 조정이죠. 자, 그러면 진짜 조정이 나오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장기 이평선 간의 이격이 상승으로 인해서 과하게 벌어졌을 때. 과하게 벌어진 상태라면 데드크로스 이후에 깊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깊은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바닥에서 세력들이 재매집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수렴된 뒤에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때를 맞춰가지고 세력성 자금이 추가로 또 들어온다면 우리는 재매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 타점이 100%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주식시장에서 알다시피 100%라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이 19만이라는 구독자분들이 높은 확률이라는 걸 대변해 주시고 계시고요. 저 역시도 NSC 투자대회에서 시상할 만큼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히든라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구독자 50만 되기 전까지만 이 필요하신 분들께 히든라인 설정 방법을 전달 드릴 건데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전달 드리는 이 순서로만 따라서 하시면 여러분도 제가 보는 것처럼 확실한 자리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 방법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두시면 제 노하우가 담긴 히든라인 전달 드릴 텐데요. 단 한 가지 약속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뭐냐면 전달받으시고 나서 주변 지인한테 웬만하면 공유는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것만 지켜주신다면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께 이 설정 방법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달 드리는 내용들 이해하셨나요? 자, 이해하셨다면 제가 오늘 우리 LG전자 주봉 상황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주봉 상황 살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상황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양봉 캔들 예쁘게 띄워주고 있어요. 이 양봉 캔들이 어떤 의미냐? 앞에 있는 수차례 보였었던 음봉 캔들 흐름을 돌려 막아주는 양봉 캔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 흐름이죠. 이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물량들 흡수하는 어떠한 이 장대 양봉 뽑아낼 가능성도 높아요. 물론 장대 양봉 뽑아냈다고 해가지고 양봉 흐름을 유지하기보다는 윗꼬리 달고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아시겠죠? 윗꼬리 달고 빠지고 앞에 있는 물량 흡수하게 된다면 N자형 상승 파동 만들어 가면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엄청난 상승 파동 유지를 하면서 흐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히든라인에서 매수 포인트가 뜬다면 우리는 그 즉시 매수를 잡아가자. 아시겠죠? 지금 현재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도 이 주봉상에서 정확하게 좀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RSI 지표 한번 보세요. 현재 50포인트 위로 해가지고 약 한 55포인트 정도 되죠. 55포인트 구간으로 해가지고 위로 좀 꺾여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전 패턴 보이시죠? 과열 구간 진입했다가 다시 열기를 시키고 다시 한번 과열 구간 진입했다가 열기를 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는 건 지금 현재 열기를 정확하게 세력들이 원하는 포인트까지 다 시키게 된다면 다시 한번 과열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엄청난 상승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 격도 자체도 현재 다시 한번 수렴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파동이 한번 솟구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기 전에 그 전 구간에서 일단 빠르게 매수를 진행하자라는 거죠. 지금이 현재 발바닥 구간이에요. 제가 매번 누누이 강조를 좀 드리지만 이 발바닥 구간에서 굳이 우리가 리스크를 감안하고 가져갈 이유가 없다. 정확하게 우리는 무릎 구간에 사서 어깨에서 파는
이 원칙을 지켜가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주심들께 전달드릴 이 종목은 단순한 테마주가 아닙니다. 현재 완벽한 체질 개선을 맞추고 북미 글로벌 자본의 선택을 받은 핵심 로봇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3분만 집중하시고요. 이 종목 받아가세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과거 우리에게 친숙했던 가전 로봇 중심의 사업을 영위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이 과감한 결단으로 지금은 완벽한 스마트 물류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어요. 현재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과 효율을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도 이 노조 이슈로 인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이 소문도 돌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기업 스마트 팩토리의 혈관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기술력이 이미 글로벌 수준으로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주요 기업들과 연결이 되는 건 저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미 적자 사업을 정리를 했고요. 이익률이 높은 B2B 사업 구조로 완벽히 전환하면서 현재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히든라인 차트 흐름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과거 고점 이후에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쳤고 현재 이 금액대에서 60선 돌파 이후에 견고한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 리스크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에 글로벌 수주 모멘텀이 반영될 경우 상승 룸은 크게 열려있는 전형적인 저위험 고상승 구간이다. 이 기관과 외국인의 스마트 머니도 유입이 되고 있어요. 미래의 가치가 가격에 전부 반영되기 전에 우리는 이 선취매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종목명과 최적인 매수 타점, 목표가까지 받으실 분들은 010-8362-654번 제 개인 번호로 로봇이라고 이렇게 문자만 한 통 남겨두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주임들, 기회는 준비된 분들에게만 찾아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